비블리캐스트가 준비한 2024년 대한민국을 강타한 밴드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밴드붐 특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장님께서 예. 항상 그렇지만 굉장히 열일해주고 계신데요. 오늘 초특급 게스트 초대했죠. 이미 뭐 아시는 분들은 뭐 벌써 영상 딱 떴을 때부터 오? 약간 본인은 조금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예. 아무도 오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저희가 이제 먼저 주제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래야 이제 왜 저희가 이분을 모시게 됐는가 또 개연성이 생기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부에서 좀 얘기를 해볼 주제는 왜 밴드붐이 왔을까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의 추론으로는 이게 좀 두 가지로 좀 갈래가 나뉠 것 같아요. 첫째는 아이돌 밴드들이 좀 많이 등장을 한 거. 네. 둘째로는 기존에 우리가 좀 인디 밴드라고 얘기했었던 그런 이제 좀 언더그라운드 밴드들이 아이돌화가 된 것. 이 두 가지 주제.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난해할 수 있는 주제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평론가계의 아이돌 김윤아 대중음악 평론가님이십니다. 와, 연예인이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집에 가도 되나요? 이런 분위기 너무 익숙치가 않은데. 이제 이게 끝이에요. 예. 저의 모든 컨텐츠의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평론가로 일하고 있는 김윤하고요.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날씨도 더운데 모자 쓰고 오시느라 더우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이제 뭐 비블리캐스트 하면서 뭐 심심하면 뭐 언급되는 것들이 있죠. 뭐 온스테이지라든지 아니면 뭐 한국 대중음악상이라든지 네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온스테이지 기획위원으로 활동하셨고요. 그다음에 한국 대중음악상 심사위원으로 계신 분입니다. 찐이 오셨어요. 솔직히 본인은 되게 막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대단하신 분 같아요. 그만큼 또 그 분야에 열정을 많이 쏟으셨다는 것 같고. 그렇죠. 사랑합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제 또 저희가 뭐 밴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불렀으니까 네. 뭐 평론가님 뭐 평소에 좀 뭐 기고하시는 글이나 아니면은 뭐 라디오나 TV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컨텐츠들 보면은 사실 뭐 거의 대부분 이제 뭐 K-팝 위주로 조금 많이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네네. 밴드 음악도 좀 좋아하고 많이 듣고 계시죠? 뭐 완전이죠. 사실 이게 제가 외부에 전달하는 일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갑이 이것을 써주세요라고 해서 압력 있죠. 압력까지는 아니지만 테마가 그렇죠, 예를 들면 테마가. K-팝 뭐 칼럼을 써주세요라든지 뭐 아니면 주제가 K-팝 있으니까. 방송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K-팝을 다루고 있는 건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K-팝을 좀 본격적으로 듣고 얘기하기 시작한 건 한 2000년대 후반 정도부터고 제 인생이 좀 망쳐지기 시작한 게 그 90년대 후반에 홍대 클럽 들락거리면서 였거든요. 근데 물론 그 조금 더 이전으로 가면 PC통신에서 이제 음악 오타쿠들과 같이 이제 합심을 해서 음감회 같은 걸 하고 뭐 정기 모임 같은 걸 하면서 역사의 시작이었구나. 서서히 이제 인생이 낭만의 무너지기 This is history.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음악 매니아들과의 교류나 뭐 클럽 가서 공연 보고 이런 거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너무 자연스럽게. 일상처럼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예요. 이런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야 뭘 누려. 그러면은 혹시 좀 좋아하는 밴드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좋아하는 밴드요? 영업 좀. 서스테인 우선 깔고 갈게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집에 가도 되는 것 같은데요? 먹여드렸다. 전 깔고 가고. 스웨이드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스웨이드도 너무 이번에 좋아하죠. 내한 오잖아요. 맞아요. 저 그것도 TMI지만 공연장도 집에서 멀지가 않아가지고. 진짜 TMI네. 네, 그래서 좌석으로 좌석 하시나요? 슬리퍼 끌고 한번 가서 직직 끌고 가셔가지고 편하게 한번 영접 좀 하려고 하고. 제가 스웨이드는 마지막으로 본 게 그 2011년이었나 지산들이랑 페스티벌 왔을 때였는데 그때 일요일 헤드라이너였나 그랬을 거예요. 이것도 TMI인데 제가 그날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진짜 TMI다. 재밌다. 그래서 제가 스웨이드를 너무 좋아해서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술이 너무 취한 채로 비를 맞으니까 이제 사람이 약간 정신이 날아가잖아요. 영국 됐죠, 영국. 네, 그래서 약간 중후반부터 기억이 없어요. 어떤 공연을 봤는지. 그래서 사실 제가 스웨이드 분들을 굉장히 오랜만에 영접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건강음료 마시고 들어가서 보려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처음부터 보려고 하고. 그렇죠. 끝나고 마시면 되지. 사실 11년도는 안 봤네요. 사실상 보지 않은 거랑 마찬가지. 뭐 같은 공간에 있었다. 느꼈다.
Make some noise. Bible cast.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좀 진행하기 전에 공통 질문 저희 게스트들한테 다 드리고 있거든요. 이 네. 특집에 나오는 밴드붐 왔다고 좀 느껴지시나요? 아 이게 말입니다. 네. 저희가 요즘에 얘기하는 그 뺀부몬 네. 얘기하는 게 이 시제가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 밴드 붐이 왔다인가, 밴드 붐은 온다. 온다인가. 아니면 다 끝나고 이제 내리막길 뿐인가. 아무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다고요 지금. 왜 그렇게 갑자기 내려가냐고요 지금 다운으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밴드 붐은 온다 쪽이 조금 더 무게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 아, 그러니까 아직 온 건 아니고. 그렇죠. 뭔가 온다 약간 이런 느낌과 그리고 이 온다라는 건 결국 올 것이다라는 기대를 좀 담은 그쵸. 문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약간의 지각 변동과 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해져 있는 게 지금의 뺀부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고점이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럭키 비키라고. 그렇게 생각을 저는 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더 있어요, 더 있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업계 안팎에서 저는 소비자이기도 하고 이제 그 업계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기도 네네네. 한데 여러 곳에서 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는지는 좀 알 것 같다는 오. 생각은 들어요. 확실히 들어가는 기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대부분 말씀들 많이 하시는 게 코로나 이후에 네.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분위기 가운데 가장 주체가 되는 것이 예를 들자면 뭐 라인업이 다들 마음에 들진 않으시겠지만 페스티벌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이나 그쵸. 네. 혹은 이제 그 공연장 같은 곳을 가보면 저희 주인은 다 이제 고인물들의 가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들 공연하러 가면 아는 오셨군요. 얼굴이구만 뭐 이렇게 분위기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이게 정체가 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네.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홍대에 있는 클럽들을 가면 진짜 못 보던 얼굴들이 정말 좀 많아졌고 연령대도 굉장히 좀 맞아요. 낮아요. 전반적인 연령대도 진짜 낮아졌고 이것이 맞습니다. 우리에게 좀 익숙한 뭐 펜타포트랄지 이런 페스티벌에 가서 보게 되는 부분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더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이제 어떤 관객층의 변화 같은 것에 우선은 눈이 좀 많이 갔던 것 많이 같고 느껴지시나 보네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같이 그 공연을 보러 간 사람의 입장의 느낌인 거고 네네. 이제 제가 일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건 네. 이제 저는 심사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인 밴드들 루키 심사도 많이 하고 그리고 지원 사업 같은데 이제 아티스트 분들이 지원을 하시면 이제 심사를 서류 뭐 이렇게 실현 네. 심사를 많이 검토하시고. 보게 되는데 이것도 코로나 기준인 것 같아요. 제 기준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싱어송라이터 1인 싱어송라이터들이나 이제 뭐 힙합 쪽 그냥 그 맥북으로 음악해서 네. 만드는 라인의 분들이 굉장히 네네네.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난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근데 이건 아직 온다의 방점이 좀 찍혀 있는 상황이긴 네네네. 한데 확실히 밴드 비율이. 형태가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신인급 안에서 음.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어떤 신인들을 찾아 나설 때 요즘에는 유튜브나 이런 채널도 너무 흔히 많이 사용을 그쵸. 하시는데 들어가 보면 뭐 예중 예고 친구들이나 약간 친구들끼리 모여서 음악하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 아마추어들 영상을 올리는 것에도 밴드 형태가 진짜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근데 좀 거의 제가 본 게 그래서 알고리즘이 저에게 추천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7-80%는 실리카겔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제가 보는 그 학생들이 커버하고 있는 밴드형 음악들이 실리카겔 혹은 이제 거기에서 파생된 어떤 밴드들의 음악들을 많이 연주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서 그런 어떤 일련의 흐름 안에서 최근에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밴드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깊어지고 있고 저변이 좀 넓혀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저희의 첫 번째 메인 주제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제 실리카겔을 통해서 그 밴드의 아이돌화에 대해서 조금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앞서서도 이제 뭐 말씀해주셨듯이 그렇게 이제 좀 젊지도 않은 뭐 어린 친구들, 뭐 어리죠, 중고등학교 어리죠. 친구들이 어리죠. 이제 커버를 하거나 아니면 영향을 받은 아티스트가 실리카겔의 영향력이 굉장해요. 지금 보면은. 맞아요. 저도 이제 요거 합주실하고 뭐 공연장하고 해서 보면은 네.
그런 이제 뭐 고등학교 아니면 대학교 초년생 밴드들 보면 다 실리카겔 곡을 커버를 하고 아, 있고 그 정도예요? 네. 진짜 재밌어요. 진짜 많아요. 음. 저 이제 처음 밴드 시작할 때만 해도 벌써 10년이 넘었구나. 이제 뭐 오아시스, 뮤즈 맞아, 이런 맞아. 곡들을 커버를 많이 했는데 네. 이제는 오히려 잘 안 들리고 네, 실리카겔이 그렇게 좀 굉장히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제 또 가장 핫한 밴드니까 실리카겔을 중심에 두고 네. 밴드의 아이돌화에 대한 얘기를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가 저희 또 네. 평론가님께서는 또 실리카겔과 굉장히 좀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 아. 분이죠. 네, 제가 그때 이제 몰랐어요. 사전 미팅에서 좀 말씀을 해봤는데 네. 바로 2016년에 실리카겔이 헬로루키로 선정될 때 네. 심사위원으로 계셨던 분입니다. 아, 네, 네, 네. 그때 뭐야 이 분위기. 저 궁금했었던 게 거의 네네. 이제 10년이 됐죠. 네. 그때 이제 보셨을 때 실리카겔이 이 정도까지 잘 될 거라고 좀 느끼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리카겔을 그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제가 가끔 약간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부심 부릴 때 얘기할 때가 가끔 있는데 진짜 실리카겔이 앞에 한 10명, 15명 정도 관객을 두고 굉장히 아직 많았네. 첫 번째 그 실리카겔 들어있는 봉지 모양으로 되어 있는 EP 아시나요? 네. 그 뭐 시각 그거 그 있어요. 이렇게 실리카겔이 들어있는. 네. 진짜 실리카게 들어있네. 네, 그 EP가 가져올 걸 그랬네. 아, 그 앨범이 나오기 이전부터 사실 저는 좀 보고 있었고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그 15명 정도 있던 그 공연장에서 전 느꼈어요. 이 팀은 뭘 해도 한다. 그 저 제 인스타그램에 영상도 있어요. 제가 가끔 그걸 스토리로 끌어올 때가 있는데 왜냐면 자부심. 아니 진짜로 제가 그래도 되게 많은 팀들을 보잖아요. 심지어 그쵸. 저는 인디 메이저 할 것 없이 진짜 많은 팀들을 항상 살펴보고 전반이죠. 있는데 그 팀의 무대가 제가 진짜 당시에 봤던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미친 삐들은 처음이다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때 와. 거의 뭐 난장 난리 부르스였고 아, 그 정도로. 네네 그때도 뭐 드럼 세트 거의 부술 것처럼 그리고 막 한주 씨 여기 이상한 네. 다이소 같은 데서 산 것 같은 금메달 같은 걸 메고 막 뛰어다니고 이럴 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실리카겔의 뭔가 완성된 느낌하고는 네. 전혀 다르게 굉장히 좀 날것의 네. 실리카겔이었을 때를 봤었는데 전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 당시가 언제였냐면 2015년 전후인데 저는 그때도 이제 그런 뭐 심사나 뭐 스페이스 공감이나 이런 것도 늘 보고 있었으니까 하고 있었으니까 일을 네네네. 이게 실용음악과들이 전국에서 상당히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아티스트 분들이 되게 규격화된 것들을 벗어나지 못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최근에 또 전 달라진 걸 좀 느껴요. 그러니까 실용과 안에서도 되게 창조적인 것들을 하는 분들이 있고 이제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냥 업계 표준이 되어버린 느낌이 있는데 그때가 벌써 한 10년 전이니까 그때는 실용과 루트를 쭉 탄 친구들은 그 고정되어 있는 뭐 예를 들면 구성, 뭐 재즈 뭐 느낌 화성의 스타일 이런 것들이 와 이걸 벗어나질 못하는구나 하는 안타까움을 갖게 만드는 팀들이 굉장히 많아서 좀 심사 같은 거 할 때도 또 재밌는 팀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할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실리카겔 같은 팀을 봐서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친구들도 예대 출신이긴 한데 뭔가 좀 시야가 트이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고 이때 그 제 기억에 헬로루키가 월간 헬로루키를 하고 최종 우승까지 가는 루트였는데 실리카겔이 월간 때도 이제 1, 2등이 본선까지 올라가거든요. 그게 1, 2등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때 실리카겔이랑 로바이 페퍼스라고 하는 지금 독일로 갔다는 얘기까지만 듣고 그 이후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는 정말 또 끝내주는 밴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두 팀이 월간에서 1, 2등을 하고 3등 그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은 게 새소년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다 이어지네요. 네, 그래서 새소년한테는 저희가 가서 제발 다음 달에도 와라. 우리가 너희는 꼭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얘기를 했는데 새소년은 그 이후에 이제 지원을 안 해서 헬로루키에서 더 볼 수는 없었고 그래서 그 해가 이 실리카겔이 나왔던 2015년 16년 때쯤 됐던 때가 밴드씬 안에서도 좀 새로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뭔가 전환점이 팀들이 됐던 나오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래서 이 팀이 왜
안 되지? 이렇게 멋있고 잘하고 매력이 많은데 어떻게 이 팀이 이렇게 내 기준 이상으로 더 뻗어나가지를 못할까라는 생각을 10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오히려. 안타깝게 10년을 네, 기다리셨는데. 왜냐면 뭐 새소년 같은 팀도 네. 그 사이에 굉장히 좀 성장한 그쵸. 부분이 있었고 밴드들 가운데에서 각자의 매력으로 그래도 밴드씬 어렵다고 해도 나름 좀 이렇게 해외 진출도 활발히 하고 네. 국내에서도 큰 무대로 나가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실리카겔이. 실리카겔이 왜 내 지금 픽인데. 내 픽도 내 픽인데 아니 왜 도대체 요즘 뭐죠? 예스24 라이벌이었나요? 네. 왜 그거가 안 되지? 막 이 생각을 너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 10년 만에 정말 이렇게 컸죠. 아, 정말. 진짜 진짜 감개무량하시겠네요. 전 네. 진짜 그런 게 좀 네. 있어요. 제가 키운 건 전혀 아닙니다. 뭐 다 그래 그러시겠지만. 전혀 아니고 그냥 지켜봐온 사람으로서. 겸손까지. 노노노. 근데 실리카겔 분들이 너무 또 고마운 게 뭐냐면 네.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좀 지켜봐온 거를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항상 해주시더라고요. 얘는 원조 팬이니까 사실 아유, 그렇게까지. 근데 이렇게 지지를 늘상 하는 입장에서 네. 그걸 뭐 제 마음은 제 마음이지만 네. 사실 네. 그걸 또 이제 받아주시는 분들도 그걸 알아주는 고맙게 것도 고맙죠. 생각해 준다는 게 항상 너무 감사한. 아, 훈훈하다. 뭐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무명 시간이 긴 만큼 그런 응원이 굉장히 소중했겠죠. 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 무명이라기엔 아, 실리카겔은 그렇게 초기라서 맞아요. 에이. 화제가 많이 신에서 에이. 너무 인기가 많겠어요. 에이. 특히 이제 그 평론가들이나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음악 좀 매니악하게 들으시는 음. 분들 사이에서는 실리카겔은 항상 원탑이었어요. 음. 기억에 앨범 내면 한대음 항상 타고 또 네. 그 해에도 신인상 다 휩쓸고. 근데 이제 제가 아쉬웠던 점은 그거였죠. 그러니까 대중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좀 더 이렇게 규모를 확확 네. 키워 나가는 스피드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진짜는 결국엔 이뤄냈지. 끝내 알아본다 사람들이. Make some noise. Bible Cast. 진짜 네. 작년 한 해 동안은 정말 뭐 아이돌 못지않은 영향력과 인기가 맞아요.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실리카겔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좀 K-팝 아이돌이 연상되는 그런 요소들이 좀 있을까요? 저는 결국 비주얼적인 요소와 캐릭터성 전 그치. 이런 것도 되게 크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이 팀은 처음에 이제 데뷔했을 때부터 지금은 4인조 밴드로 하고 있습니다만 영상을 하고 있는 팀들을 멤버로 넣고 있었어요. 아. 영상 멤버가 있어서 초기에 7인조였나? 그렇게 활동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덕분에 사실 제 기억에 헬로루키 그 지원 자격에도 준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헬로루키 지원 자격 중에 기존에 뭐 좀 음악 활동, 뭐 정규 앨범 EP 뭐 이런 게 있으면 멤버 가운데 절반 이상이 그런 이력을 갖고 있으면 루키, 그러니까 신인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지원 자체를 못하는 이게 굉장히 좀 까다로운 룰이 있는데 실리카겔이 그 VJ 멤버들도 멤버로 인정할 거냐. 그래서 내부에서도 이제 어떤 이야기 같은 것들이 있어서 아니 자기들이 그 멤버들을 정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정식이 아니라고 할 순 없다. 그쵸 사실. 라고 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베이스 웅이 씨도 뭐 같이 합류하고 하면서 뭐 그때 제 기억에 약간 너무 옛날이 약간 아슬하긴 한데 네. 그런 어떤 일련의 회의 과정을 통해서 씬에서도 좀 새롭게 받아들였을 정도로 사실 그런 비주얼적인 면에 있어서 단순히 그냥 뒤에 영상 깐다 정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음악만큼이나 이제 그걸 보여주는 요소에 대해서도 데뷔할 때부터 상당히 진지하게 접근을 했었던 팀이었고 네네. 또 하나 이제 캐릭터를 이야기한 건 저는 멤버들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것도 있는데 보통 그 아이돌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멤버들의 그 포지션. 각자 고유의 어떤 그죠 네. 포지션이 될 수도 있고 뭐 성격적인 면이 될 수도 있고 네. 뭐 약간 좀 튼튼하는 멤버가 네. 있으면 뭐 애교 있는 사람도 케미도 있고 있고요. 네. 그런 것도 있죠. 나무 위키 귀여운 문서 사람이 보면 있으면. 케미 같은 거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전 실리카겔을 보고 있으면 약간 밴드 만화 같은 데서 튀어나온 것처럼 너무 뚜렷한 자신들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네 사람이 지금 밴드를 구성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진짜 약간 천재이고 약간 좀 약간 뭐랄까요? 요즘 트렌디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프론트맨 그리고 뭐 진짜 기타
같은 뭐 네. 기타리스트 그리고 되게 성실하고 무게 중심을 잡아주는 드러머 아, 진짜 만화 같다. 그리고 약간 4차원 같은 베이스 이 조합이 이거는 이거 제가- 읽어야겠다 집에 가서. 근데 뭔지 알겠죠? 네. 이런 걸 너무 재밌네. 캐릭터를 만들래도 만들 수 없을 정도로 되게 그 각자 멤버들이 뚜렷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또 무대 위에서나 시너지를 음악에서도 발휘하죠. 예, 진짜 아이돌처럼 기획해서 만든 그런 그룹 것처럼. 같네요. 아닌데. 아니니까. 응. 그래서- 의도한 게 아닌데. 그래서 그 부분들의 팬들이 더 열광을 열광하는 것 하는 거지. 같기도 해요. 어떻게 이렇게 모였는데 맞아요. 완벽해? 네, 이게. 그건 진짜 플러스 알파였어. 네. 그런 스토리가 주는 감동이 너무 유효하죠. 맞아요. 네네. 입덕할래. 아직 안 하셨어요? 제가 좀 영업 잘하는 걸로 유명해서 오늘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저 책은 저도 읽어봐야겠네요. 제목이 실리카겔이라고요? 예. 아, Make some noise. Bible Cast. 네. 사실 또 이제 마케팅 측면에서도 사실 실리카겔이 되게 많은 또 요즘 레퍼런스가 되고 있고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네. 뭐 방금 이제 짧게 얘기했던 뭐 팝업 스토어를 그때 흥행을 시켰던 것도 그렇고 아니면 뭐 머천다이즈를 사실 인디 밴드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것도 얘들이 했었나? 뭐 그런 것 그리고 또 맞아요. 이제 뭐 한때 또 화제가 됐었던 게 그 세계관 설정을 엄청 방대한 양의 또 자료로 맞아요, 만들어서 맞아요. 막 공개를 하고 그랬잖아요. 네네. 네, 이런 시도를 하는 것들이 좀 되게 낯설기도 한데, 저는 이거 되게 신기하게 봤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이제 시도하게 된 배경, 이게 뭐 어떻게 좀 진행이 되게 됐는지 그런 걸 좀 평론가 입장에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해요. 뭐 진행하게 된 건 사실은 멤버분들이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 그것을 뭐 이렇게 추측해서 얘기하는 건 좀 조심스러울 수는 있는데 그렇죠. 근데 하나 그냥 제가 계속해서 지켜봐온 실리카겔의 여정을 봤을 때 뭐 이런 어떤 사고의 흐름 안에서 그런 결과물들이 나왔겠다는 생각이 드는 건 이 팀은 자신들도 이제 요즘에 미디어 같은 데 나와서 종종 이야기하던데 자기들을 그렇게 락밴드라고 딱히 생각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창작자 집단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뭔가 밴드라는 결속 안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어떤 창작적 요소들을 세상에 내놓는데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는 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선 기본적으로는 음악을 공부했기 때문에 음악으로 처음에는 뭉쳤겠지만 이외에 뭐 앨범이라든지 비주얼적인 부분에서 어쨌든 계속 멤버들이랑 이야기를 나눌 거 아니에요. 또 비주얼 담당해 주시는 뭐 영상 감독님들이나 지인들도 있으니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런 뭐 세계관들이랄지 뮤직비디오에 관련되어 있는 아이디어들이랄지 혹은 뭐 로고 같은 것에 관련된 것들이랄지 되게 그냥 저는 모든 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이 멤버들이 실리카겔이라고 하는 어떤 집단, 그룹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임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것을 디벨롭 해나가는 데 있어서 게으르지 않았다. 그래서 정말 계속해서 움직였다, 고민했다라는 것이 그냥 지금 자연스럽게 여러 분야에 걸쳐서 약간 유행도 따라가고 자기들이 유행을 만들기도 하면서 점차 이 폭을 넓혀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를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좀 보여줄 수 있을까? 그렇죠. 근데 그걸 그 굳이 과정에서. 막 락, 네버 다이 이렇게 굳이 하지 않는 거죠. 그냥 말씀하셨던 뭐 여러 가지 네. 툴을 사용해서 팝업 맞아요. 스토어도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보여주는 수단이 될 수 있고 그쵸. 앨범 커버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네. 이게 되게 좋은 말씀인 게 저도 사실 음악을 하면서 저희 밴드 드러머가 저한테 해줬던 말이 굳이 락 음악을 하는 밴드라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서 저도 굉장히 오케이 하고 이제 머리로는 받아들였는데 네. 그게 또 이제 마음속에 쉽지 않죠. 있는 내 미친 블루스 기타가 그게 안 돼요. 이게. 저는 존 메이어를 쳐야겠고 그치. 이게 쉽지가 않은데 확실히 음악을 배우시기도 했지만 네. 또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사람 자체가 좀 깨어 있으신 것 같네요. 그 실리카겔 얘기할 때 제가 몇 년 전에 만들었던 영상이 하나 있어요. 오.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아. 서울문화재단이랑 같이 협업해서 제가 인터뷰를 하고 멜트미러님이랑 한준님이 같이 인터뷰를 했었던 네네. 네. 인디씬의 협업에 관련되어 있는 오. 이야기를 담은 영상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열려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영상이 생각이 났는데 뭐냐면 이 아티스트들 가운데 최근에 네네. 잘하는 아티스트들은
엄청 열려 있어요. 열려 있으면 자연스럽게 협업의 기회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난 락하니까 막 락한 친구들만 만날 거야. 나는 막 아이돌 뭐 싫어. 네, 뭐 이렇게 네. 하는, 그리고 내가 왜 뭐 디자이너 이런 사람들 왜 만나? 난 음악 하는데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좁혀 나가다 보면 이 만나는 사람들이나 뭔가 리프레시되는 폭이 맞아요. 좁아질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그렇죠.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도 그 아실 거예요. 실리카겔이 요즘에 같이 뭐 예를 들어서 목걸이 하나를 만들고 의상 하나를 만들어도 거의 한 10여 년 정도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 굉장히 오래된 거의 지인들과 와, 진짜 작업을 대단하다. 많이 해요. 이런 스토리는 전혀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의리면 의리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전에 이번 앨범 나오고 인터뷰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살짝 물어봤더니 네. 자기들은 오히려 왜 그 사람들이랑 하지 않지? 왜 그렇게 자기들을 속속들이 알아주고 있는 이미 쿵 하면 탁 나오는 사람들하고 일을 안 하고 자꾸 뭔가 새로운 거 안 해본 거에 대한 생각만 사람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의문이란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것들에 대한 추구도 계속해서 해오고 있지만 자신들을 잘 알아주는 사람들과의 지속된 교류 안에서 만들어지는 제 이 말 참 싫어하는데 브랜딩이라고 해야 할까요? 뭔가 성장 어떤 곡선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되게 좀 그냥 친구들이라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진행을 해 나가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진짜 엄청 진지한 그 생활을 되게 오래 하셨네요. 맞아요. 그렇게 에너지를 계속 쏟기가 진짜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고이지 않고 그렇게 오래된 인연들과 계속해서 서로 성장해 나가면서 그쵸.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그러면서 또 완전히 새로운 누군가나 무언가를 만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기들은 뭐 DM 이런 거에도 언제나 열려 있고 뭐 협업도 언제나 anytime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것 네. 요소들이 실리카겔을 좀 이렇게 만든 요소들이다. 그쵸, 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리카겔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어쨌든 이번 주제와 크게 맞물려 있다 보니까 뭐 계속하게 되는데 맞아요. 그럼 이번에는 주제 전환을 살짝 해보죠. 다음 네. 주제는 어떤 거죠, 선생님? 다음 주제는 또 아무래도 또 아이돌이라는 키워드와 또 떼놓을 수 없는 게 팬덤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좀 K-팝 아이돌 팬덤도 굉장히 좀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집단화가 돼 있고 네. 그것에 또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 네. 인디 밴드의 팬덤 문화라는 게 있었을까라고 좀 되게 의문을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또 실리카겔 보면은 그 팬덤층이 또 굉장히 탄탄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본인들끼리의 뭐 유대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세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실리카겔의 팬덤이 가지고 있는 좀 특징, 좀 독특함이라는 게 좀 있을까요? 엄청 어려요. 네. 저 공연장 가봤다가 정말 깜짝 놀랐는데 웬만한 아이돌 그룹 공연장보다도 연령대가 진짜 낮더라고요. 진짜 10대 중후반에서 20대 네. 초반까지 분들이 진짜 많아요. 와. 저는 그것부터가 사실은 네. 제가 늘상 다니는 어떤 기존 밴드 팬덤하고 좀 다르다. 많이 다르네요. 네, 저 그거를 좀 많이 확 다르네요. 느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뭐 팬덤의 네. 집단화 같은 것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는 실리카겔 팬덤만의 특징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최근의 팬덤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팬덤이라는 것에 대한 자각이 이제 소비자들 안에서도 굉장히 많아지고 무슨 뭐 팬슈머니 뭐 그냥 뭐 팬덤 마케팅이니 이런 네. 얘기를 5만 군데서 다 하잖아요. 그쵸. 지금은 그냥 무슨 뭐 애플, LG 이런 데서도 우리 팬덤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소비자들도 이제 업계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팬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생각이 바뀌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양상이 바뀐 것이 지금 가장 빠르게 몸집을 불리고 있는 밴드씬 안에서는 실리카겔 팬덤이 그렇게 보이게 만들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보자면 그 실리카겔 팬덤이 실리카겔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도 많지만 뭐 이 젊고 어린 이 소비자들이 대부분 그렇긴 한데 그런 문화 전반들에도 굉장히 좀 열린 자세를 많이 보이고 있어서 그렇죠. 똑같이 다른 밴드 좋아하면서. 맞아요. 그래서 다른 밴드들도 진짜 많이 좋아하고 어. 그리고 뭐 K-팝도 같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오. 많고 그렇지.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옛날엔 이제 내가 밴드 누구의 팬이다 그러면 막 아이돌 싫어하고 아 갑자기 가슴에 비수를 배척하고. 또. 네, 약간 그런 분위기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거 진짜 멀지도 않아요. 다 저는 경험해봤죠? 네, 10년 전이에요, 10년 전. 맞아요. 그냥 10년 전. 그냥 나- 내 얘기잖아. 내가 내 학창 시절 카메라로 찍으면 하루 종일 그러고 있어. 진짜로 진짜 근데 이제는 저는 제 안에서는 뭐 예를 들자면
뭐 스트레이키즈, 아이유 그리고 실리카겔 이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다. 사실 네. 그게 안 이상한 게 맞는데. 네,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러면서도 네. 또 실리카겔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코어 팬층도 탄탄해서 네. 그건 아까 전에 저희가 얘기했었던 이 팀만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매력과 세계관,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근데 또 사람들 가운데 자체가 잘 나오는 진짜 것 되게 같아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네. Make some noise. Bible Cast. 네, 이렇게 이제 실리카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봤고요. 네. 또 이제 밴드 붐을 이끌고 있는 또 빼놓을 수 없는 또 중요한 한 축이죠. 아이돌 밴드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네. 근데 아이돌 밴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부제로 붙였던 게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라고 한번 좀 붙여봤어요. 맞아요. 네, 사실 밴드의 아이돌화의 주인공이 실리카겔이라면 제가 주변을 봤을 때 아이돌 밴드의 주인공은 지금은 데이식스인 것 같아요. 아 그건 맞습니다. 100%. 맞아요. 데이식스 진짜 인기가 대단하고 저도 저 주변에서 보면은 데이식스 통해서 또 밴드라는 거에 처음 이제 입문한 사람들도 되게 많고 제주에 진짜 많아요. 그리고 네. 여기 오는 이제 학생 밴드들의 커버 2순위가 또 데이식스기도 아 해요. 이렇게 또 나오는구나. 네. 신기하네요. 왜 내 노래는 커버 안 하지? 근데 그만해요. 입장 음악으로 까세요 그러면. 어디 누르면 노래 나오는 어. 버튼을 약간 주입하세요. 네. 그래야겠다. 네. 근데 이제 뭐 저희가 뭐 데이식스야 사실 저희가 뭐 왜 잘 됐고 뭐 어떻게 갈 거고 이런 얘기를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아이돌 밴드라는 게 사실 저희가 낯선 개념은 아니에요. 오히려 맞아요. 예전에도 다 이제 한 번씩 기억 속에 있죠. 음. 뭐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다 이제 있을 건데 FT 아일랜드, CN 블루 이런 사랑합니다. 밴드들이 벌써 뭐 10년, 15년 전에도 이미 있었어요. 그쵸. 네. 근데 분명 이제 지금까지도 계속 사랑받는 히트곡들도 냈었고 당시에도 제 기억으로는 인기가 굉장히 컸거든요. 진짜 무슨 아이돌 그룹들의 비견될 정도로. 근데 동시에 그 당시에는 비난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대체 왜 그 당시에는 아이돌 밴드들이 그렇게 많은 비난을 들었던 걸까요? 이게 약간 저는 아이돌형 밴드라고 보통 이야기를 예. 밴드형 아이돌. 밴드형 아, 아이돌. 네, 밴드형 아이돌이라고 전 요즘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돌 밴드라고 하면 너무 아이돌에 갇히는 것 예. 같아서 아이돌이긴 하지만 밴드형을 하고 있다라는 네. 게 좀 더 제 안에서는 좀 뭐랄까 정립된 선명하게 용어. 네. 정리된 개념처럼 여겨지는데 이게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CN블루와 FT 아일랜드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원조로 올라가 보면요 네. 클릭비라는 팀이 있었어요. 오. 25년 진짜 전에 오랜만에 들어본다. 100점 모페 이거 아시냐고? 와, 확 올라왔어요. 아시죠? 오. 네. 야. 클릭비라는 팀이 있었고 이 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는 그 세대를 나름대로 살았던 네. 사람이니까 약간 CN블루나 FT 아일랜드 때보다는 그렇게 뭔가 비난하는 분위기가 별로 많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런 형태의 아이돌 팀, 아이돌이라는 게 나온 지도 몇 년 안 된 상태였고 그쵸. 밴드형으로 아이돌이 나왔다는 거가 좀 신기하다. 네. 이렇게도 그냥 활동을 할 수 있구나. 네네. 그리고 아이돌에 대한 개념도 정립이 안 돼 있다 그때 보니까 다 어리둥절했을 때고. 그냥 이렇게 그런 잘하고 좀 잘생긴 멤버들을 모아서 밴드인데 아이돌이라고도 부를 수 있나? 뭐 이렇게 서로 좀 헷갈리는 네. 상황이었던 네. 것 같아요. 근데 저의 느낌에 이것도 저의 그냥 추측인데 아이돌과 밴드를 이으면서 사람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엄청 갖게 된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문희준 씨가 락 음악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솔로로 나왔을 때부터였어요. 저는 그때는 거의 인격 말살을 당한 수준으로 저는 그걸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약간 놀리는 게 하나의 그냥 놀이가 밈이었어요. 돼버렸어요. 맞아요. 그냥 전 국민적인 놀림감이었고 저는 제가 그때는 저도 이제 좀 어렸을 때니까 이걸 뭐 그렇게 분석하거나 하지는 못했지만 보면서도 정말 좀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냥 특정 장르의 음악을 하고 싶다는 것만으로 이렇게까지 온 국민의 조롱을 받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진짜 처참하네요. 진짜. 그때 인터넷 문화까지 맞아요. 들어오면서 맞아요. 겹쳤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뭐 초창기의 네. 한국 인터넷에서 뭐 디스 인사이드 같은 네. 데서 이제 댓글 문화와 밈이라고 네. 하는 것들이 처음 들어와서 뭐 합성 짤방. 문화랄지 네. 뭐 이런 과도기였죠. 것들이 막 뒤섞이면서 사실 그때
를 살아보신 분들은 다들 기억하실 텐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네네. 와 어떻게 그랬지? 야만의 싶을 시대였습니다. 정도였어요, 다 잡혀갔을 진짜로. 거예요 지금. 네, 맞아요. 진짜 다 고소장 고소당했어요. 다 진짜. 날라갔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사실 제 안에서는 뭔가 아이돌과 락을 엮으면 큰일이 난다. 약간 예. 마이너스와 플러스. 네, 이건 정말 대형 화재가 난다라는 느낌이 제 안에서도 있었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생각들 해보시면 그 사이에 어차피 음악계 안에서도 사실 2000년대 초중반은 아이돌 그룹이 거의 활동을 안 하거나 드물게 했던 시기였어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죠. 보컬 그룹들이 인기가 많았어요. 네. SG 워너비. 워너비에 네. 다들 뭐 씨야 뭐 어, 이런 그러네요. 팀들이 인기를 얻었던 시절이어서 이제 문희준 씨의 그 솔로 락 음악의 그 어떤 야만의 시기를 지난 이후에 네. 몇 년 동안 공백기가 생겼다가 확실히. 중간에 이제 뭐 버즈 같은 팀들이 어. 좀 아이돌적인 인기를 얻었지만 아이돌형 밴드는 또 아니었고 그쵸. 그 시기를 거쳐서 이제 CN블루나 FT 아일랜드면 이제 2010년 전후 네. 정도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가 와서 다시 뭔가 밴드형 아이돌들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안에서는 아직 그 잔존해 있는 분노의. 네 뭔가 아이돌과 락을 묶을 수 없지 않나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사람들의 무의식 중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FT 아일랜드와 CN블루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자기들이 다 곡을 쓰거든요. 네. 근데 이 데뷔할 당시에는 자기들이 쓴 곡도 있었지만 뭐 김도훈 작곡가랄지 작곡가들이 써서 준 받아서 곡들이 하는 많았어요. 많았죠. 네. 그러니까 그냥 대중가요적인 네. 걸 밴드 형식으로 연주나 노래를 해서 이제 들려주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종의 진정성에 대한 이야기, 뭐 의심을 낳으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지 않았나. 저는 뭐 이 두 가지가 같이 겹친 상황이 아니었을까 추측되더라고요. 되게 어렵네요. 쉽지 않죠. 네. 그럼요. 이건 뭐 1, 2년에 생기거나 네. 갑자기 사람들이 정신이 나가서 그렇게 하는 건 그쵸. 절대로 아니고 들으면서 계속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를 지금까지도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거 근데 누가 맞아요. 정의한다고 정의가 되는 게 아니기 그것도 때문에.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음. 사람 하나하나 진짜 생각 다 다 다르잖아요. 그치. 다르니까. 모든 사람들이 최근에 이제 이 팀들도 다 10년 넘었잖아요. 네. 그래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그들도 답답했다. 그렇죠. 신인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은 그럼요. 자기가 너무 하고 싶은데 그래서 최근에 FT 아일랜드 앨범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우, 맞아. 야. 헤비메탈 그냥 밴드. 다른 밴드 됐어요. 그냥 막 하드록 네. 밴드가 됐고 이용기 씨는 한 2015년도 전후부터 아시죠? 예, 네. 이 사람이 진짜 락 밴드고 맞아. 메탈이 메탈. 굉장히 역시 다 알아주시는구나 네. 이제. 그렇죠. 아니. 작년에 불악 때 기억하시냐고. 아, 되게 감명 받으셨나. 어금니 꽉 깨물고 나오셨던데요. 왜냐면 네. 저는 계속 사람들이 아직도 막 그 사랑아리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이고 좋긴 해. 아이 그쵸. 솔직히 네. 노래방 가서 다 부르잖아요. 아유, 하지만 명곡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용기 씨도 이제는 그걸 뭐 그렇게까지 사랑해야죠. 스트레스로 생각하시진 않는 것 같더라고. 하지만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음악도 들어주세요. 약간 아, 이런. 그럼요. 그리고- 사랑아리가 네. 있었기 때문에 지금 노래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지만. 이제는 다, 근데 알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사랑아리 얼마나 부르기 싫었겠어. 뭐 사랑아리를 어떻게 그러지. 뭘 알아? 이 아파? 갑자기 화를 내고 맞아. 화가 많이 우리 나. 원래 화가 많아요. 그러네요. 아무튼. 네. 예예. Make some noise. Bible Cast. 그래서 이제 진짜 한 15년 됐습니다. 그쵸. 거의 어, 시간이. 진짜 15년 됐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람들 좀 정상됐나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좀 네. 그런지 이제 데이식스 같은 이런 밴드들을 보면은 사실 그때처럼 그렇게 뭔가 막 전 국민이 막 조직적으로 막 비난을 하는 거는 잘 없어진 것 같긴 해요. 그쵸. 뭐 아직까지 뭐 극성적인 소수들이 이제 뭐 엄청난 댓글 화력을 보여주긴 하는데. 네. 네. 근데 그런 분들도 다 네. 막 지금 예뻐서 다 듣고 계실 걸요. 아 그렇죠. 저는 예뻐서로 공연도 했어요. 아 진짜예요? 집에서 흥얼거리고 있을 거야. 노엘 갤러거 기타로 예뻐서 쳤다고 모 애한테 너 진짜 그걸로 그거 쳤냐고. 진짜요? 어때? 노래 뭐 좀 어때? 하는 거지. 아 연주 잘했어 나. 그래서 도대체 이 15년 동안 뭐가 음. 바뀌었길래 이렇게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 결국에는 이제 그 시간 동안 그 밴드형 아이돌들도 그런 어떤 대중들의 인식을 깨기 위해서 정말 노력들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아까 뭐 FT 아일랜드의 사례처럼 진짜 우리 거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제 팀으로서의 어떤 에너지를 쌓아온 시간이 대중들한테 받아들여지게 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최근으로 오면서 아이돌이라고 하는 그
뭐랄까 어떤 그룹? 장르는 장르? 아니지만 뭐 어떤 스타일, 네. 사조 같은 것이 대중들 안에서 이미지를 많이 바꾼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밴드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외로 그렇게 많이 인식이 바뀌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여전히 좀 진지하게 음악들을 네네네. 하고 뭐 청춘을 좀 노래하고 네. 악기 연주들을 잘 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노래를 쓰고 이게 아직도 뭐 고정관념 아닌 네. 고정관념 기반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아이돌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다. 오히려 아이돌의 범위가 커졌나요? 맞아요. 음. 그래서 그런 관점은 또 신선하네요. 뭔지 알 것 같지 네. 않을까? 15년 전만 해도 예를 그러네. 들어서 서스테인 멤버가 나가서 제가 에스파 좋아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바로 토마토 이렇게 날아오죠. 되는 거죠. 약간 그거 지금 싫어한대. 그러니까 근데 지금 얘기하면 에스파 좋지. 약간 이런 반응이 절대로 나올 거거든요. 그치. 네. 그렇네요. 확실히 이걸 그런 걸로 생각을 생각하니까. 해보세요. 오. 그런 게 저는 결국엔 대중들의 인식 안에서 아이돌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누구나 좋아할 수 있고 아이돌 안에서도 충분히 음악적으로나 네. 콘텐츠적으로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이 밴드 씬하고도 뭐 예를 들면 교류를 할 수 있고 뭐 이런 열리게 되면서 밴드형 아이돌에 대한 비난도 좀 옅어지지 않았나? 오히려 아이돌 쪽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요? 아 고생을 많이 했죠. 그- 밴드형 그러니까. 아이돌들은. 네, 그 맞아요. 밴드 분발하셔야겠는데요? 저는 이것보다 분발하면 회사를 그만둬야 돼요. 아니, 안 그만두고 뭐 하세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많은 얘기를 한번 나눠봤고요. 네. 이제 진짜 벌써 신선한 관점이었어요. 네. 음, 나가는 아우트로 겸 해가지고 네. 한 3가지 주제에 대해서 짧게 그냥 한번 의견을 나눠보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 지금의 밴드 일시적 유행일지 아니면 좀 하나의 스테디 장르로 자리 잡을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가 이걸 알았으면 사실 이제 작두 타야죠. 소속사를 기획사를 하나 차려야죠. 밴드 차릴 생각 없으신가요? 앞으로 10년 밴드가 유행이라는데 제가 밴드에 투자를 하지 않을까요? 제 전 재산을 걸겠죠. 근데 그거는 정말 쉽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네. 문제인 것 같고 근데 저도 최근에 이제 이런 질문 많이 들어요. 다들 뭐 밴부몬 하는데 이거 그냥 몇 팀 인기 있는 거 가지고 지금 괜히 말장난하는 거 아니냐. 괜히 이렇게 거품만 만들어 놨다가 갑자기 꺼지면 더 충격 있지 않을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근데 저는 항상 그런 얘기 하거든요. 거품조차 없을 때를 생각해봐. 배가 불렀다. 정말.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렇게 저는 조금씩 보여요. 저 같은 사람한테도 뭔가 이렇게 움찔움찔 하고 있을 때 그 거품을 굳히기를 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 거품도 굳거든. 그럼요. 그래서 그 거품을 선호하고 좀 지지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이 거품을 우리 실체로 함께 만들어 봅시다. 네, 이거를 창작하는 사람도 소비하는 사람도 모두다. 섭섭님이 깃발 또 드셔야 되겠는데. 무슨 깃발 들고 다니시나요? 뭐 많아요.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요즘은 장기화 만들고 계시지 않나요? 네, 장기화 준비하고. 종류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 이게 일시적 유행이 되지 않게 하려면 그 문화와 콘텐츠를 좋아하는 분들이 다 같이 협심하여 점점 새를 불려 나가는 것이 네. 나중에 이 거품이 꺼지더라도 잔존해 있는 것들이 좀 그나마 많게 만들 수 있게. 조직을 만들어야 돼. 예. 그리고 완전 몇 팀이라기에는 지금 꽤 팀이 그래도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잔나비도 네. 있고 새소년, 터치드도 요즘 좀 뜨고 맞아요. 있고. 그래서 이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음.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주위 분들하고 항상 얘기를 할 때 이거 누가 얘기했었지? 얘기하기 싫어. 나 이분한테 무게감 실어주고 싶지 않은데 벨로주의 박종영 대표님이라고. 너무 감사합니다. 슈퍼스타인데? 또, 감사합니다. 여기에 또 이제 아시아 팝 페스티벌. 네 맞아요. 샤라웃 한번 감사합니다. 해주세요. 진짜 화장실이 아름다운 페스티벌이었죠. 근데 정말 중요하죠. 혹시 비대 설치하셨나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전 제 방보다 사진 보면 넓은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방보다. 정말. 화장실에 근데 거실이 있어요. 박정현 대표님이 저도 되게 가까운 사이라 제가 그냥 농담처럼 얘기한 건데 네네. 예전에 그 얘기하실 때 제가 좀 감동을 받았던 게 뭐였냐면 당신이 지지하는 게 있다면 그 지지를 최대한 눈에 보이게 그러니까 그 대상이나 주위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지지해 주세요. 그러면 당신이 지지하는 그 콘텐츠나 문화가 기필코 이전보다 성장합니다. 이 사람이 그거 잘하거든요. 그거 티나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나대란 얘기예요. 그죠. 덕질은 소란스럽게. 그치. 내가 보여야 좋다고 믿는 돼요. 것에 대해서는 티가 안 나면 아무도 알아주지 맞아요, 않아요. 맞아요. 보이고 나만 들리고 아는- 느껴져야지. 맞습니다. 나만 아는 걸 가다가는
없어져요 그냥. 그게 왜 이렇게 돈 맞거든요. 주고 상담받은 것처럼 아니요, 맞아요 맞아요. 선생님. 근데 뭔지 아시잖아요. 맞습니다. 이걸 오래 보려면 음. 지금 조금 서운해도 나만 알아서는 안 된다. 그치. 모두가 알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밴드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아지고 그에 또 진지하게 호응하는 아티스트들이 많아질수록 이 붐 아닌 붐은 생명력을 맞습니다. 길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 거의 종교처럼 지금. 아, 그 정말 맞는 제가 말이에요. 이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상담료 거거든요. 드리고 가시죠.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네. 밴드형 아이돌이 계속 좀 이렇게 나오고 인기를 얻으면은 네.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하는 홍대 앞 인디 밴드 씬도 함께 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거 되게 좀 되게 감론을박이 많은 주제죠. 맞아요, 네. 맞아요. 저도 이것을 사실 100%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근데 제가 실례를 너무 많이 보고 있는 게 제가 최근 홍대에서 이제 뭐 어떤 공연장에서 일하시거나 자원봉사하는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보면 다 이제 나이가 뭐 20대 초반 네. 정도 되는 분들인데 예를 들자면 저 데이식스로 홍대 입문했어요 이런 분들이 야. 적지 않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게 제가 본 신뢰만으로는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대중이라고 하는 무정형의 집단에는 뭐라도 사실 한 번이라도 노출이 더 되는 것이 밴드 뭐 혹은 홍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데에는 네. 영향을 미친다는 건 전 이건 100% 맞다고 봐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밴드형 아이돌들이 인기를 얻는 게 무조건 홍대 붐으로 온다? 이건 아니죠. 그건 날로 먹겠다는 거죠. 네. 그치. 그러면 안 되지. 지금 그쪽으로 관심을 가진 분들이 약간 주변도 둘러보다가 야 뭐야 이 밴드는? 뭐야 이 클럽은? 이라고 하면서 직접 와서 보고 그걸 또 소비하게 만드는 그래. 좋은 콘텐츠를 마룻바닥 만들어줘야 쳐야 돼. 그러니까 약육 강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서 야 밴드형 아이돌이 좀 인기 있으니까 우리도 뭐 좀 떨어지냐? 될 리가 있겠냐고요. 낙수 효과는 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연스러운 낙수 낙수 효과는 효과는 없습니다. 그 진짜 그냥 떨어지기만 하는 거야. 다만 다 같이 추락하는 거지. 다만 이제 그 붐을 이용해서 약간 야 요런 것도 있는데 한번 잡숴봐요. 데이식스 좋아하시면 요런 팀 좋아하실 여러분 혹시 것 같은데. 서스테인이라고 네. 이런 느낌으로 서브리미널 효과를 해줘야 돼. 팬분들이 좀 영업도 하고 밴드들도 열심히 좋은 음악들을 만들고 네. 사실 전 데이식스 되게 좋은 곡 만들고 있는 밴드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하는데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져야 그쵸. 결국에는 같이 클 수 있죠. 그- 너무 당연한 얘기 같아요. 그 누가 부정하더라도 데이식스가 260만 팔로워 가진 인기 밴드라는 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아직도 예뻤어나 네. 한 페이지가 될 수 있어가지고 네가 싫어한다고 해서 네가 뭐 할 수 계속 차트에 있는데. 올라- 음원 차트에 나온 지 지금 막 5, 6년이 넘었는데 네. 뭐 20위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걸 좀 무시할 수가 없어요. 네. 사랑합니다 데이식스. 갑자기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이제 K-팝 아이돌들은 네. 뭐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완전 글로벌까지 다 진출을 해 있죠. 네.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의 이런 밴드형 아이돌 아니면은 한국의 인디 밴드까지 네. 이렇게 이제 글로벌 히트를 할 수 있는 미래가 존재할까요? 지금도 이미 존재해요. 어. 웨이브 토스 같은 경우가 네. 저는 진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 투어도 많이 돌았죠. 저는 작년부터 너무너무 깜짝 놀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늦어요. 아. 그 해외에서의 반응이 올라가는 속도에 비해서 못 제가 따라가시는. 그것을 생각을 따라가는 속도가 느릴 정도로 그 정도.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스포티파이라고 이제 전 네. 세계적으로 많은 리스너를 가지고 있는 이 서비스에서 뭐 예를 들자면 뭐 JYP 엔터테인먼트나 SM 엔터테인먼트에서 활동하고 있는 뭐 이 특정 아이돌들보다 월별 청취자 수가 많을 정도로 와 미쳤다. 근데 리스너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뭐 작년에도 사실 나도 이걸 속도를 못 따라가지만 소속사도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와 진짜요? 그래서 심지어. 작년에 클럽을 잡았는데 이 너무 순식간에 매진이 다 맞아요, 돼서 맞아요. 추가 공연을 굉장히 다수를 넣은 걸로 알고 그 있고 미국 투어를 17번인가 잡았는데 아니, 최종적으로 30번 하고 맞아요.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추가 진짜, 공연이 두 배를 진짜 했어요. 미쳤다. 수요 파악을 네. 제대로 못했네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앨범 내고 하반기는 완전히 미국 투어로 다 채울 예정인데 작년에 비해서 또 몇 배 커진 와. 규모로 미국을 좀 장악할 예정이어서 이거는 이걸 뭐 어떻게 뭐 K-팝에 빗대거나 예를 들면 뭐 밴드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 음악하면 또 이런
어떤 좋은 선순환 사례 안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도 있는 거고 네네. 저는 또 이게 항상 우리가 해외 진출 얘기할 때 영미권만 생각하니까 좀 닫혀 있을 부분이 있는데 사실 동남아 쪽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진짜 크거든요. 여러분 우리 머릿수가 인구수로 인도네시아 인구가 1억이 넘어. 3억이에요, 3억. 3억이에요? 여러분 진짜 집중하세요. 이게 그리고 그 아시안팝 페스티벌 네.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게 정서적인 면에서 또 이 아시아권은 좀 통하는 것들이 일단 상당히 비슷하게 많아요. 생겼잖아요, 솔직히. 쌀- 쌀밥 먹는 사람들이 네. 외모도 그렇고 음악 안에 흐르는 어떤 그런 기류가. 정서랄지 그리고 같이 비즈니스 할 때 감각 같은 것들도 확실히 상당히 좀 비슷하죠. 서로 좀 뭐랄까 흡사한 부분이 있고 좀 으쌰으쌰 하고 싶어하는 게 네네. 최근에 그쵸. 아시아권에서 진짜 분위기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네. 그래서 관련된 프로모터 분들이나 이제 페스티벌 만드시는 분들도 그런 그러니까 어떤 국적과 상관없이 잘하는 밴드 그리고 새로운 아시아 아티스트들에 대한 니즈가 정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인스타그램도 열심히 하시고 공연하면서 자기 그 라이브 실력도 높이는 와중에 절대로 기회를 잡는 분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인구수 말씀하셨는데 그쵸.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인도네시아 그 제 주위에 음악 인플루언서 같은 친구들 보면 막 저 같은 사람들 막 그냥 뭐 3천 딸이 뭐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거의 뭐 한 100만 가까운 팔로워들을 가지고 이제 해외 자국의 음악 같은 걸 소개하는 거의 뭐 1인 미디어 같은 분들도 많을 대단하네요. 거의 뭐 정도더라고요. 방송국이네. 그러니까 약간 팔로워 숫자가 달라요. 소비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역시 보이는 게 힘이야. 맞아요. 그래서 연구들도 많이 하시고 다들 네네. 내 음악이 그 스포티파이 같은 데 들어가 보면 내 유튜브도 네. 내 음악을 어떤 국가에서 많이 듣는지 요즘에는 나오죠. 창작자분들 볼 그쵸. 수 있어요. 그 데이터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절대로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다 서칭하시고 데이터를 삼아 두셔서 활동의 교두보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소속사 오. 만드셔야 되겠는데? 저요? 아 저는 저 푼돈으로 죽을 때까지 일한다고 제 사주팔자에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사업하지 말라고. 소속사 해도 푼돈으로 이러면서. 그거 뭐 하라는 거예요? 소속사가 잘 된다고는 안 했어요. Make some noise. Bible Cast. 예. 오늘 저희가 이제 준비한 밴드붐 특집 2부 요렇게 이부죠. 정말 다양한 얘기 한번 많이 나눠봤고요. 네. 공부가 많이 됐어요. 네,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아 정말로. 다행입니다. 오늘 이렇게 먼 길 발걸음 해주셨는데 오셔서 좀 재밌으셨나요? 아 너무 재밌고 저 이런 얘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진짜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서 알죠? 저도 기분이 좀 좋네요. 저는 이런 얘기로 한 대여섯 시간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네, 약간 뭐 필리버스터 할 때 있으면 불러주시고 테마별로 네, 불러주세요. 저 그리고 약간 체력 좋거든요. 근데 지금 좀 좋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 말할수록 체력이 솟아나요. 그래요? 그래서 아까보다 더 살아나셔가지고 맞죠, 맞죠. 네, 점점 살아나시고 네. 저희 그 서스테인 공연하면 그 밤새도록 5시간 동안 떠들거든요. 보통 새벽 4시에 집에 가는데 네. 아, 뭐 토크 콘서트 하시나요? 뭐 끝나고? 사실 서스테인 공연이 메인이 아니라 저희 스탠딩 코미디 그 뒤에 스탠딩 코미디가 메인인데 아 그래요? 그때 한번 오시면 되게 재밌거든요. 같이 그때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하죠. 네, 렛츠 예. 네. 이렇게 저희 밴드붐 심층 탐구 2부 에피소드 마무리하고 다음 에피소드도 기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Make some noise. Bible Cast.